안녕하세요. 유원식 기술지원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솔리덕스 고급 교육 6장 솔리드 공면 모델링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정식 교재는 12장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일반 피처 기능과 공면 기능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일반 피처 기능으로만 사용해서 완성하기 힘든 형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공면 기능으로 써야 된다. 뭐 그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피처의 돌출, 뭐 회전, 스윕, 뭐 돌출 컷 이런 내용들과 공면 기능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그 예제 파일로 볼 내용이고요. 기타 바디를 이제 솔리드 바디로 형상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 예제 파일을 오픈을 해서 공면 기능과 우리가 일반 쓰는 피처 기능을 혼합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솔리덕스 환경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솔리드웍스 환경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예제 파일 12장 케이스 스터디에 보시면은 기타 바디라고 되어 있는 파트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트 파일 오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파일 오픈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스케치, 스케치로 되어 있는 형상 하나랑 그 다음에 공면, 공면 바디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요 스케치 파일이 지금 파트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타 바디를 솔리드 바디로 만드는 내용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은 결과물로 놓고 보면은 기타 바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으로 완성품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단순히 생각되는 거는 해당 스케치를 통해서 요 공면까지 돌출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씩 한번 써보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한지, 좀 어떤 게 성능적으로 조금 유리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해당 스케치, 이 스케치를 이 공면까지 돌출을 시키게 되면은 쉽게 작업이 되겠죠. 지금 현재는 공면으로 작업되어 있는 솔리드 파트 형태예요. 지금 공면 바디로 작업되어 있는 파트 파일입니다. 제가 해당 스케치를 공면 기능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피처에 돌출로 작업을 하는 거죠. 정확히 몇 미리만큼의 깊이값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마침 조건의 공면까지. 그래서 해당 공면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 면이 울룩불룩하든 평면이든 공면의 공률 면까지 그대로 다 돌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마침 조건으로 한 번에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 공면까지의 마침 조건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 공면도 우리가 앞 단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솔리드웍스에서는 공면 바디로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솔리드 바디, 공면 바디 이렇게 바디 형태로 부르기 때문에 마침 조건을 바디까지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 공면 바디를 선택해도 동일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면까지 또는 바디까지 내용으로 일반적인 피처 돌출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공면만 숨겨놓게 되면은 단순하게 기타 바디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기능이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공면이나 바디까지의 돌출이 아닌 블라인드 형태로 제가 얼마만큼의 앞쪽으로 길이감만큼 이렇게 돌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공면까지 컷을 하든 추가적인 작업으로도 형상 구현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제가 내용을 접근한 거는 컷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반적인 컷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에 스케치로 들어가서 이 외곽 영역만큼 요소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렇죠? 스케치 요소 변환 시킨 다음에 해당 내용을 피처에 돌출 컷도 깊이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작업했던 것처럼 다음까지라든지 여기서는 공면까지로 해야겠죠. 선택한 요 공면까지로 하든지
또는 바디까지를 통해서 곡면 바디까지 컷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또한 앞에서 작업했던 거랑 동일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한 단계 전으로 돌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돌출을 시키고 돌출시킨 상태에서 또 다른 기능을 써서 형상을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곡면으로 요 곡면으로 튀어나온 요 바깥쪽 앞쪽의 솔리드 바디를 잘라내는 기능을 써도 형상 구현은 완성이 되겠죠. 그 내용은 우리가 곡면 기능의 곡면으로 자르기라는 내용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앞단원에서. 그쵸? 그래서 곡면으로 자르겠다. 요 곡면 바디를 기준으로 방향만 체크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남길 부분이 잘려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방향, 요 앞쪽 방향을 선택해서 자르겠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돌출시킨 형태에서 그대로 곡면 기능에 면 대치라는 기능을 써도 형상 구현이 진행이 됩니다. 이 면 대치 같은 경우에는 곡면 기능에서 지금 처음 써보는 기능이긴 한데요. 작업하는 내용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선택한 요소가 대치할 대상면이에요. 그래서 이 면을 앞쪽에 있는 솔리드 바디 이 면을 아래쪽이 대치 곡면입니다. 솔리드 바디가 아닌 곡면 바디의 곡면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앞에 선택한 이 면이 이 면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면 대치를 통해서 불편 요소는 제거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결과값은 다 똑같은 기타 바디를 지금 만들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접근법만 계속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델링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는 기능에 따라서 내가 이 기능이 맞다 또는 이게 조금 더 적합한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그 면 삭제를 해봤나? 요 다음 단에는 나오네요. 면 삭제라는 내용을 다음 단에는 나오긴 하는데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 바디에서 지금 앞쪽에는 이 면을 없앨 거예요. 이 앞쪽에는 이 면을 없애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요. 면 삭제를 통해서 앞에 있는 면을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옵션은 삭제라는 옵션만 놓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솔리드 바디 선택한 면은 삭제가 되고요. 곡면 바디로 전환이 돼요. 바뀝니다. 소관의 볼륨이 싹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바깥에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곡면 대 곡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모델링 작업할 때 했었죠. 곡면 모델링 작업할 때. 곡면 대 곡면이기 때문에 곡면 잘라내기를 통해서 대상이 되는 곡면 선택해주고 불필요한 부분은 내가 빼주면 되겠죠. 또는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면 되고요. 그쵸? 제거하고 여기도 제거하고 그쵸? 그리고 바깥쪽에 경계서가 좀 있나요? 네, 없네요. 네, 이렇게 딱 제거를 하게 되면은 완벽히 단일 또 곡면 바디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쵸? 이 곡면 바디를 통해서 두꺼운 피처로 함유 볼륨에서 솔리드 생성 폐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영역을 솔리드 바디로 채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유 볼륨에서 솔리드 생성 옵션을 체크를 해서 다이렉트로 솔리드 바디로 이렇게 만드는 내용 또한 결과값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기타 바디를 만드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제가 첫 번째 곡면까지 돌출을 시작해서 그 요소 변환을 시켜서 컷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곡면으로 잘라내는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 면 대체를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지금 작업한 것 같이 면 삭제 이후에 곡면 잘라내기 기능을 통해서 솔리드 바디로 전환하는 내용.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피처 명령만 사용을 해야 된다 또는 곡면 명령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처 명령, 곡면 명령을 함께 사용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는
제가 오픈되어 있는 기능이 판금 기능도 있는데 피처 기능 쓰면서 판금 기능 같이 써도 되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요 하나의 탭에 이루어진 기능만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모델링 환경에 따라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유용하게 해당 모델링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제 파일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다른 예제 파일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열기를 통해서 이번에는 핸들 그립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 파일 하나 오픈을 해놓고 네, 요 형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핸들에 보면은 요 카운터 싱크보 구멍이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제가 정면 기준으로 단면을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정면을 봤을 때 딱 요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너무 좀 밝은 것 같아서 다시 좀 돌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가공이 되는 상태인데 얘가 구멍이 지금 어쨌거나 보는 평면에 이 윗면 방향에서 이제 수직하게 뚫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 볼륨이 덮여져 있는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체결 부품을 체결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 가공해서 체결 부품이 완만하게 들어가게끔 이 영역만큼 추가적인 컷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카운터 싱크로 작업할 때 겉면 있죠. 예, 요 곡면. 요 곡면을 그대로 0mm 오프셋 할 거예요. 예, 면복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장자리에 있는 테두리를 쭉 연장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깔때기 모양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깔때기 모양으로 쭉 위로 연장을 시키면은 그 안에 요 위쪽 볼륨이 요만큼 들어올 거예요. 네, 그 영역을 제거를 시켜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먼저 곡면에 면복사, 그게 오프셋 곡면이죠. 오프셋 곡면을 통해서 해당 면 0mm만큼 그 위치 그대로 면 복사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좌측에 기존 불러온 예제 파일에 곡면 바디 하나 더 추가가 됐겠죠. 네, 지금 작업의 편의상 솔리드 바디는 숨겨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카운터 싱크의 곡면만 지금 면이 복사된 곡면 상태로 나오게 되고요. 우린 여기서 곡면 늘리기 기능을 통해서 이 외곽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해서 면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연속적인 두 개의 모서리 선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이 아이콘이 뜰 거예요. 파급 아이콘이고요. 체크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연장되는 다른 모서리 선까지 일괄적으로 선택해 주기 때문에 클릭 미스라든지 이런 선택 오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커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급이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쭉 연장시키는 모서리에 대해서 일괄 선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한 5mm 할까요? 네, 5mm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5mm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mm 확인. 자, 그럼 5mm만큼 연장된 곡면이 나왔죠. 그쵸? 그리고 다시 솔리드 바디를 원래 보이기 상태로 두면은 연장시킨 곡면 안쪽에 이 솔리드가 지금 선택되는 거 보이죠? 솔리드가 이만큼 이제 묻힌 상태로 보이죠? 그래서 이 영역만큼 딱 파낼 겁니다. 우리가 이 곡면을 대상으로 솔리드 바디를 자를 거기 때문에 자, 곡면 기능에 곡면 으로 자르기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곡면 바디 선택을 해서 이 곡면 기준으로 안쪽인지 바깥쪽 자를 건지 방향만 선택해 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 눌러주시거나 또는 왼쪽 속성 탭에서 반대 방향을 눌러서 안쪽에 있는 영역을 자르겠다라고 해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영역이 볼륨이 싹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곡면은 선택해서 숨기기 하셔도 그 그래픽 상태에서는 안 보이는 상태로 표시가 되고요. 아니면 아예 숨기기를 하더라도 좌측 히스토리에는 그대로 곡면 바디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나 퍼포먼스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곡면 데이터 자체를 이 파일에서 없애고자 하시면은 좌측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곡면 바디 해당 곡면 우클릭하시면 바디 삭제 또는 보존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는 보존할 게 아니라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바디 삭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네, 그러면은 좌측에 솔리드 바디만 남고요. 곡면 바디 자체는 아예 삭제되어 있는 상태로 파일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 바디를 대상으로 곡면 기능을 같이 써서 작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6장 솔리드 곡면 모델링 첫 번째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추가적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